자, 그러면 여기 200페이지 1번에 2번 문제만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할 거냐면 이게 더하라잖아. 그럼 얘가 어떤 애인지를 관찰해 봐야지. 아, 첫 번째 써져 있는 애는 1이구나. 두 번째는 1 더하기 2분의 1이구나. 세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구나.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올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그럼 다섯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1. 열 번째는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항을 말했다는 얘기는 규칙을 말했다는 거니까 분명히 너는 이 n번째 항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n번째 항은 뭘까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값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분모에 있는 1부터 n까지의 합은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분의 1이겠네.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2분의 한계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게 시그마에서 나오는 자연수 다도한 그 공식이잖아. 그럼 얘가 결론은 뭐냐? n 플러스 1분의 2다. n번째 항이. 그럼 우린 여기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인데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일까? 마지막에 써 있는 거. 50번째 항 아니겠음? 그럼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플러스 1분의 2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네. 변수 k로 그냥 바꿔서 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2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실수비 앞으로 빼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갈 건데 분모를 봤더니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음. 그럼 부분분수로 변형합시다. 어떻게 해요? a, b라고 해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b-a분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 진짜 숫자 넣어서 다 더하면 돼.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죠. 얘가 k번째 항이면 얘는 k 플러스 1번째 항. 어떻게 알아? 얘가 k번째라고 해. 요 k 대신에 k 플러스를 넣어봐. 얘 나오잖아. 그럼 얘가 k번째면 얘는 k 플러스 1번째 항. 이웃하는 두 항의 차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럼 뭐 해줘? 앞에 있는 놈한텐 밑에 있는 애를, 뒤에 있는 놈한텐 위에 있는 애를 대입해서 그냥 쓰면 돼. 2, 1 마이너스 51분의 1 이렇게. 그럼 결론 51분의 50에다가 2를 곱한 값이니까요. 51분의 100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그마 그냥 쓴 다음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그냥 싹 다 쓴 다음 더해. 그럼 얘네가 서로 속어 될 거야 이쁘게. 라는 얘기. 자, 201페이지 없어요 질문? 해결됐어요? 그럼 처음에 왜 틀렸었어요? 4번. 네,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 되게 억울하게 막 대답을 해요. 그냥 물어본 거야. 우진아, 집중해보자. 자, 206페이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갑니다. 이게 귀납법이라는 게 무슨 뜻? 귀납법. 귀납법과 대비되는 표현. 연역법. 연역법이 뭐 귀납법이 뭐야? 자,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전에 대충 공부하고 만 거라. 이게 18세기의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관,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지금 교육 과정들을 관찰하면 이쪽으로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야. 그러니까 연역법은 뭐냐면 이런 거지. 무엇은 무엇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제 하나 그냥 던져줘. 예를 들면 이런 거. 늦으면 1분에 한 대씩 맞는다. 이렇게 주는 게 연역법이라면 귀납법으로 표현하는 건 이런 식이야. 우진이가 10분 늦었는데 10대를 맞더라고. 호가 한 20분 늦으니까 20대를 맞더라고. 아우, 가은이 1시간 늦게 왔네. 몇 대 맞을까? 60대 맞겠지? 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고 약간 이쪽이
진보주의 쪽으로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나도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공부하다 말아서.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수열을 정의해 볼 거야. 어떻게?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정의해 보겠다는 거야. 이런 거지. 첫 번째 항이 누구네? 두 번째 항도 누구고? 세 번째 항도 누구야? 네 번째 항도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지? 아,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일까? 아, 이렇게 하나씩 일정한 수가 커지고 있구나. 등차 수열. 아,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있구나. 등비 수열. 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요 앞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관찰하면 다음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다음은 등비 수열이다. 하고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말해줘. 그리고 문제가 시작됐다면 이제는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이 있어. 이게 무슨 수열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줘. 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규칙을 보면서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찾아주셔야 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을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해 줄 테니 네가 이게 무슨 수열인지 찾아봐. 그래서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이라는 거의 귀납적 정의가 무슨 뜻인지, 등차 등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들,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들도 정리할 수 있나요? 네. 그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라는 거임. 그래서 자,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볼 겁니다.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누구야? 두 번째 항이 누구야? 세 번째 항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이다. 네 번째 항 누구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면 4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나열하는 건 그렇게 효과적인 표현법은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씩 나열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과 어서 오세요. n번째 항. 이 둘의 관계식을 가지고 수열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한 값이래. 그 말은 무슨 뜻? n자리에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5 더하면 나와.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5를 더하면 나와. 됐음? 마찬가지로 4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 5를 더하면 나온대.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었을까? 등차 수열. 왜? 일정한 수 5를 더하고 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을 표현해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가지고서 이 수열의 규칙을 표현해 줄 거야. 그럼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수열인지 말해주시면 돼. 하나 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이야.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마3 곱하면 두 번째 항 나오는 거고,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에 마3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수들이 나열될 거야.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안 해줘.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써놓고서 이렇게 썼을 때 아, 얘가 무슨 수열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 그리고 네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시면 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만 줬더니 좀 지겹나 봐. 그래서 이런 것도 줍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을 2로 나눈 값. 이게 무슨 수열일까? 봐봐.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이거 무슨 표현이냐? 등차 중항 표현이지. 맞아? 가운데 있는 항은 양끝 더해서 2로 나눈 값. 산술 평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도 우리는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 그럼 같은 패턴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해서 루트 씌운 겁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표현? 등비 중항 표현. 그래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수열들을 표현해 줄 거고, 그러면 그게 무슨 수열인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신 다음 뭐 해주면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주면 된다. 자, 참고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점화식이라고 했어. 한자예요.
그냥 점화식이라고 불렀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안 나와. 점화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아. 하지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아 이게 무슨 수열이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됨.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206페이지 확인 문제 1번 보면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해 놓은 거야.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항이 누군지는 일단 줄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장에다가 2의 n제곱을 더하면 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단 n은 1부터 자연수죠. n자리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의 1제곱을 더하면 돼. 라는 뜻인 거야. 그럼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하면 돼.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의 세제곱을 더하면 돼. 라는 표현이거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계산해서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세 번째 항이 뭐예요? 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이 1인데 거기에 2의 제곱을 더했네. 그럼 몇인 거야? 5가 되겠네. 라는 거고.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 5인데 거기에 2의 세제곱 8을 더한 거지. 그럼 몇이야? 13이겠네. 라고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됐음? 하나 더. 얘는 그럼 무슨 수열입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니? 등차도 등비도 아닌 또 다른 수열이지. 왜? 일정한 수가 계속 커지고 있거나 더해지고 있거나 혹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됐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등차 등비가 아닌 여러 가지 수열 중에 또 다른 수열들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음. 됐어? 무슨 수열인지 안 줘? 관계식을 보면서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2번 마찬가지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쓱 보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 207페이지에 있는 내용 마찬가지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표현 보시면 되겠고 특강 4로 넘어가시면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특강 4번 이야기는 대표유형 1번 문제를 풀고 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대표유형 1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차와 등비 자체는 귀납적 정의를 했을 때 너무 쉬워.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몸 푼다고 생각하시고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자, 보세요.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해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수열인지 찾아봐. 자, 1번 보시면 첫 번째 항은 7이에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마3을 더 빼면 됩니다. 됐죠? 3을 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상황.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누구? 마이너스 3. 첫 번째 항이 7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 항은요. 마이너스 3n. 1 넣으면 7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 10을 붙여주면 되겠네.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쓸 때 망설임이 있으시면 안 돼. 1차식 자체는 너무 쉽단 말이야 솔직히.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럼 결론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10 넣읍시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20입니다. 끝. 됐죠? 바로 가면 돼. 자, 두 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래.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몇인 거야? 2분의 1. 첫 번째 항은 2라는 걸 줬죠. 그럼 결론. 다음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그럼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어요. 2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결론 2분의 1의 8제곱이 될 겁니다. 이 안에 약분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끝. 이게 답이에요. 1번. 그래서 등차와 등비 자체는 딱히 어렵다고 보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등차 등비 말고 다른 수열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다른 유형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는데 문제는 얘가 n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어. 됐죠? 그럼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상황은 아니겠죠? 등차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측에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예를 들어 2n을 더하고 있어. 이런 식인 거야. n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계속 여기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됐죠? 만약 여기 있는 숫자가 고정돼 있다면 볼 것도 없죠. 등차 수열. 근데 얘가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자, 별거 없어. 얘 그냥 n자리에 1 넣어서 쓰세요.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f1인 거야. 그럼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f2를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써서 마지막 우리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an은 an-1 더하기 fn-1인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얘네를 전부 다 뭐 하냐면 더해주세요. 좌변과 우변을 싹 다 더해버리면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없어질 거야. 뿔마니까. 됐죠? 세 번째 없어질 거고 여기도 계속 없어지겠지? 그럼 좌변에 남은 건 n번째 항만 남을 거고 우변에 남은 건 여기 첫 번째 항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f1부터 fn-1까지 대입한 값들을 싹 다 더한 게 남겠지? 얘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됐어요? 이게 다음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됩니다. 사실 얘를 예전에는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부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러면 우측에 있는 예를 보면서 말해볼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2n을 더한 값이었어. 그럼 이 친구의 n번째 항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 2였다 라고 하면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1 더한 값.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2를 더한 값.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3을 더한 값.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2의 n-1을 곱한 값.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 두 번째 항 없어지고 세 번째 항 넘어가서 없어지고 네 번째 항도 없어지고 계속 없어져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우측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일단 쓰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됐죠? 그럼 이거 제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항이 2였고요. 여기 시그마 해석하면 됩니다. 시그마 해석하실 때 공식해서 넣을 거야. 2 앞으로 빼죠. 그 다음 k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 n자리에 n-1이 왔네. 그러면 n-1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서 약분 치면 요 뒤에는 n제곱 마이너스 n이 오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끝난다는 거. 마찬가지 만약 여기 있는 눈으로 보면서 계산하고 싶으면 그래 여기 2야. 공통인수 2를 앞으로 뽑아내. 그럼 누구? 1부터 n 빼기 1까지의 총합인 거죠. 그래서 공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게 일반항이야.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그래서 n번째 항이 2차식으로 나왔어. 이거 무슨 수열입니까? 나도 몰라요. 이런 수열도 있겠지. 됐음? 그래서 처음에 수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정의역이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값들을 나열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수식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아는 거 1차식으로 나왔다? 등차 수열. 지수함수로 나왔어? 등비 수열. 그럼 그게 아니라 이렇게 2차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요. 이런 규칙이 있는 수열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 이상부터는 사람들이 암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주의 힘들어요? 네, 주의해 주세요.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곱하고 있을 때야.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계속 바뀌어. 예를 들면 이런 거.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과 같아. 됐죠? 이런 수열인 거야. 등비예요? 그건 아니지. 일정한 수가 아니라 계속 바뀌는 변수를 곱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n자리에 1 넣어. 두 번째 항은 f1 곱하기 a1.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f2 곱하기 a2. 네 번째 항은 f3 곱하기 a3. 해서 쭉 가서 마지막 n번째 항은 fn-1 곱하기 an-1.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그냥 다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왼쪽에 다 곱한 거, 오른쪽에 다 곱한 게 있겠죠? 그럼 서로 보면서 약분됩니다. A2, A2 약분, A3, A3 약분, A4, A4 약분, 여기서 마지막 n-1도 약분되겠죠? 그럼 다 곱했으니까 좌변에 남은 건 AN만 남고요. 우변은 첫 번째 항에다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어디까지? Fn-1까지 곱한 값이 나올 거야. 참고로 1번에서는 더하기였으니까 우리가 시그마로 이쁘게 묶어서 썼어. 근데 여기는 곱하기죠. 시그마로 이쁘게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쓴다. 됐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가볼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 첫 번째 항이 2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에다가 어떤 변수를 곱하고 있음. 그러면 1 넣어줘. 두 번째 항은 1 넣습니다. 1분의 2 곱하기 첫 번째 항. 그 다음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2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3분의 4 곱하기 세 번째 항.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은 n-1분의 n 곱하기 n-1. 자,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없어지고 정리하면 됐죠? 이렇게 되겠네. n번째 항은 1분의 2, 미안, 첫째 항부터. 첫 번째 항 있고요. 여기에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를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n-1분의 n까지 싹 다 곱한대. 그러면 얘네가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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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돼서 결론은 뭐가 돼? 2n이 남습니다. 됐죠? 이게 다음 수열의 일반항이었음. 일반항을 쓰고 났더니 이거 무슨 수열이었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네. 됐죠? 그래서 실제로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몇이야? 2, 2는 4. 됐죠? 4네요. 3 넣어볼까요? 3분의 4. 3, 3 약분하니까 네, 맞나? 4, 4, 4,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틀렸나요? 뭐 맞겠지 뭐.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대표 문제 2번 보시면 자,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었음.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나도 몰라. 그럼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식 정도는 줄게. 얘가 무슨 수열인지 말해주시면 좋겠어. 그리고 나의 진짜 궁금한 건 10번장이 누군지만 찾아주면 좋겠어. 라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2n을 더하면 된대. 그러면 야, 두 번째 항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1을 더한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뭐냐? 두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2를 더한 거야. 네 번째 항은 뭐니? 세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3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저 마지막 가서 10번째 항은 누구니? 9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9를 곱한 값이 되지 않겠어? 끝. 뭐 하면 돼? 다 더해버리면. 넘어가서 두 번째 항 없어져, 세 번째 항 없어져, 네 번째 항 없어져, 계속 없어져. 됐죠? 그러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얘네를 다 더한 값이네요.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K. 됐죠? 그래서 뭐 한 거야? 요 2N 대신에 그냥 2K로 바꾸고 10번장이 궁금해? 1부터 9까지. N번장이 궁금해? 1부터 N-1까지 더하면 된다고. 왜? 진짜 써보면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써서 보시면 외울 건 딱히 없습니다. 풀다 보면 외워질 거야. 그래서 결론. 첫 번째 항은 1이었고 여기 시그마 공식 넣어서 계산할게요. 이 실수비 앞으로 뺍니다. 2분의 N 플러스 1. 됐죠? 약분. 그래서 결론 91 답입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우진씨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대표 문제 3번 가봅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3번. 자 봐봐. 이번에 수열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음 해서 어떻게 정의됐나요? 봤더니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에다가 n분의 n 더하기 2를 곱했더라고. 아까 내가 예시 든 거랑 똑같지 않냐 지금 다? 아닌가? 대충 썼는데 똑같네. 자 그럼 이때 25번장을 말해줄래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 1러 두 번째 항은 1분의 2 곱하기 첫 번째 항.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2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항. 그 다음 네 번째 항은요 3 넣었죠? 3분의 4 곱하기 세 번째 항. 해서 25번째 항이 궁금해? 그럼 25번째 항은 n자리에 24를 대입한 거죠. 24분의 25 곱하기 24번째 항이 되겠네. 그럼 얘는 곱의 형태로 써져 있는데 양변 다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싹 다 곱했을 때 서로 두 번째 항 약분, 세 번째 항 약분, 네 번째 항 마찬가지, 옆에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럼 결론 25번째 항은 첫 번째 항 5에다가 곱하겠죠.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에서 어디까지? 24분의 25까지 곱한 값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뭐가 돼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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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5하고 25를 곱한 값 몇이에요? 125가 되겠습니다. 끝.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대표 문제 지금 2개를 봤습니다. 등차 등비까지 해서 총 3개를 봤죠. 어려운 내용이 있냐라고 하면 어렵진 않아. 근데 대신에 요 표현들, 요런 표현들 계산을 다 완벽하게 끝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해서 바로바로 나온 값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표 문제 2번 문제 풀 때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을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일부러 그냥 요 표현 n자리에 그냥 대입한 값만 쭉 쓴 거야. 그 이유는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 규칙 보기가 편하거든. 실제로 계산된 결과를 딱 써주시면 보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단 갖다 넣고 필요하면 계산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넘어가서요. 대표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4번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요. n번째 항이 누군지 나와 있음. 자 그러면 다시 언제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sn이 보였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보였어. 여기서 sn-1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온다. 됐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값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걸 빼주면 저 끝에 있는 n번째 항 하나만 남을 거야.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능해. 왜? 1 넣으면 얘가 S0이라서 이건 정의되지 않거든. 자 나중에 요령 알려드립니다만 이렇게만 계속 익히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첫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찾아? 왜 두 번째 항밖에 못 찾아? 첫 번째 항은 S1 값을 그냥 쓰면 돼. 됐죠? 자 다시 지금 말한 요 표현은 언제 어떻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속 외워놓으셔야 되고 보이면 무조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알았지? 새끼야.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뭘 구해줘? 9번째 항을 구하래요.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알거든. 그럼 바로 갑니다. S9? S9? 야, S9에서 S8을 빼면 그것이 바로 구하고 싶은 A9. A9 됐죠? 미안해요. 그럼 S9는요. A9는요. S9에서 S8을 빼면 되겠네. 그럼 S9가 누굽니까? n자리에 9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A9 플러스 1. S8은 뭐예요? 2 곱하기 A8 더하기 1. 이 둘이 뺀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9였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어? 됐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무슨 문제? 자, A9가 2개 빼기 A8이 2개 거기에 2를 더한 게 A9랑 같음. 그럼 넘어가면 A9는 2 곱하기 A8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봐봐. 우리는 이 9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또 몇 번째 항이 필요한 상황? 8번째 항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상황. 됐음? 그럼 우리한테 솔직히 시간만 많이 주어진다면 까짓 거 뭐 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8번째 항을 또 구하려면 S8에서 S7을 또 빼야 될 거야. 또 쓸 거야. 그럼 또 7번째 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7번째 항 구하려면 S7에서 S6을 또 뺄 거야. 그럼 6번째 항 또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결론은 9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항을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의 느낌? 어우 귀찮아. 맞아? 귀찮은 이유는 뭐 때문에? 직접 이 항만 구하고 싶어서 그래. 우린 뭐 하면 되냐? 규칙을 찾으면 돼. 그냥 모르겠어.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해버려. 거기다 9 넣어. 답이잖아. 됐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9번째 항 하나만 구했으면 좋겠어 해서 난 딱 그 타겟 하나만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걸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고. 그럼 뭐 해줘? 그냥 차라리 일반항을 구해버려.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반항 어디요? 네? 없어요. 0이네요. 네.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8번째 항에다 2배 해줘야 되겠네. 라는 표현. 됐음? 그래서 결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항을 구하자고. 됐음? 그래서 일반항 구해서 거기다 9 넣으면 되잖아.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해서 9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듣고 있구나. 아까 늘어진 것 같더니. 자는 거야. 미안 깨워서. 일어난 김에 그냥 앞에 같이 볼까? 네. 종현이 오늘 일찍 왔어. 자, 일반항을 그냥 구해버리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겟을 딱 정해서 9번째 항만 구하면 끝. 오케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 주세요. 아이씨 몰라 일반항 구할래.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죠. SN에서 EAN 플러스 1에서 빼면 되죠. SN-1을 EAN-1 플러스 1을 빼주면 그것이 n번째 항. 됐죠? 정리합니다. EAN 마이너스 EAN-1이 AN임. 넘어가서 정리하면 n번째 항은 EAN-1번째. 이거 n 언제부터? 2보다 클 때부터라며. 됐어? 그럼 n자리에다가 1 넣어주면 1 안되죠? 2 넣어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2를 곱함. 됐음? 그럼 3 넣어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2를 곱함. 됐어요? 4를 넣으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2를 곱하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 2를 곱하고. 됐어요? 그럼 얘는
n 빼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를 줬네. 됐음? 뭐 하면 돼? n-1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이래.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됐죠? 공비가 몇인? 2인. 근데 첫 번째 항의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인 걸 줘버렸네요. 그럼 결론. 다음 수열의 일반항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1제곱. 그래서 아홉 번째 항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8제곱을 곱한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25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상황을 보려고 그래. 특정 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항만 바로 쏙 빼서 구할 수 있으면 땡큐.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뭐 해줘? 일반항 만들어. 그리고 대입해. 그럼 답이니까.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복잡하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이 표현 다시 보셔야 돼요. SM 표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표현이죠. 얘는 언제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보면 212페이지로 갑니다. 대표 문제 5번. 자, 문제를 먼저 읽어주세요. 대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읽어볼래요? 네, 문제 좀 읽어볼래요? 우리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어디서 풀었냐? 경우의 수. 그리고 곧 3월부터 금총고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겠죠? 내신을 보니까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동호회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함.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지금 동호회 6명 왔다고 칩시다. 우리 6명끼리 서로 한 번씩 악수할 거래. 악수하는 총 횟수는 몇 번일까? 이거 고일 때 했던 거야 사실. 봐봐, 여기 6명 있잖아. 너네 친구들끼리 다 한 번씩 악수하자라고 해볼게. 악수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몇 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악수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기 위해서 자, 악수할 사람이 앞으로 나와. 둘이 악수해. 들어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만 세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어떻게 할래? 자, 너네 둘이 나와. 악수해. 들어가고. 너랑 둘이 나와. 악수하고. 들어가고. 자, 너랑 악수해. 아이고, 너네 했었지? 너네 하지마. 그럼 너랑 얘랑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해? 6명 중에 내가 2명을 선택해서 앞으로 끌어내면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62가지. 왜? 우진이랑 이호랑 악수해라. 아니야. 호랑 우진이가 악수해. 똑같은 거 아니야. 순서 바뀌어도 의미 없다고. 됐음?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62가지요. 그럼 다시 n명의 회원이 참석해서 얘네들이 악수를 할 거야. 악수한 총 획수를 어떻게 표현해요? NC2요. 아호! 됐잖아. 그러면 5번째 항? 5명이 악수한다고? 그래, 5C2. 5, 4, 22로 나눠서 몇인데? 10. 10가지요. 끝.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푸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봤던 거고.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관찰하자는 거지. 자, A1. 혼자 있어. 자, 혼자 있어. 야, 악수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됐죠? 없죠? 0번이죠. 그럼 2명이 있어. 악수해. 한 번 하겠지. 그럼 3명이 있어. 아이고, 깜짝아. 3명이 있어. 자, 너네 셋이서 한 번씩 악수해라. 그럼 이렇게 둘이 하고 저렇게 둘이 하고 이렇게 둘이 하겠지. 경우수 몇 가지? 3가지. 됐어요? 우리는 알잖아. 3C2라는 거. 그럼 4명이 있으면 악수횟수 몇 번? 6번 될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다. 혼자 있으면 없어. 2명 있으면 1번, 3명 있으면 3번, 4명 있으면 6번이야. 그러면 5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봐봐. 지금 3명이 있어. 이 3명이 지네끼리 악수를 한 번씩 했음. 됐지?
근데 뒤늦게 지각한 사람이 한 명 온 거야. 그럼 몇 명이 된 거야? 4명이 된 거지. 그럼 자, 3명끼리 이미 악수를 한 번씩 했어 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럼 이 사람은 나머지 애들하고 다 한 번씩 악수하면 되는 거지. 몇 번 더 하면 돼. 그럼 여기 3명끼리 지네끼리 악수한 게 3번이고 한 명이 더 오면 여기에 플러스 3을 붙여주면 되지. 맞아? 그래서 자, 이제 4명이야. 우리 4명은 다 악수를 했어. 근데 한 명이 또 늦게 온 거야. 그럼 우리끼리는 다 악수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랑만 우리가 한 번씩 악수하면 되지. 몇 번 더 해주면 돼? 우리 지금 4명 있잖아. 4명. 새로운 사람이 그럼 나랑도 하고 얘랑도 하고 쟤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악수 횟수 몇 번 늘어나? 4번 늘어나겠지. 그럼 5번째 악 뭐가 되는 거야? 5명 있으면? 10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한 명이 또 왔어. 지각생이 또 있네. 그럼 6명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10번을 이미 끝냈는데 한 명이 또 왔네? 그럼 우리 기존에 있던 5명 하고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지. 얼마 더 하면 돼? 5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됐어?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봐봐. 이 6명일 때의 상황은 5명일 때에다가 5를 더한 값이야. 됐음? 그럼 5명일 때 다음 상황은 4명이 악수한 상황에서 4를 더한 값이지. 4명이서 악수한 횟수는 3명끼리 악수했을 때 횟수에다가 3을 더한 값일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여기 3명일 때는 2명일 때 악수 횟수에다가 2를 더했겠지. 맞아요?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말해요? 얘? 1명일 때 악수 횟수에서 1을 더했겠지. 왜? 나 혼자 있는데 얘가 1명이 왔잖아. 그럼 둘이서 한 번 일어날 거 아니야. 됐음? 그럼 결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몇을 더하면? n을 더하면 되겠네. 됐어요? 됐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솔직히 이걸 다 고민해야 돼. 3명 있을 때 악수를 했대. 근데 한 명이 더 늘었어. 그럼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그 상황 인지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실 어려워. 왜냐면 악수뿐만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뭐 유리병에 물을 넣고 뭐 어느 한 점도 지나지 않도록 뭐 직선을 막 하고 그래서 평면의 개수를 세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항은 몇일까? 두 번 했을 땐 몇일까? 3명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4명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3명에서 4명으로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 이 상황 관찰을 좀 해주셔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자, 잠깐 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등차 일어날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왜 또 시계를 왜 보는데? 사생활이야. 존중해 주세요. 괜찮아? 자,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등차와 등비가 아닌 것 중에 2가지를 보여드렸죠. 변수를 더할 때, 변수를 곱할 때. 그쵸?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거는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 과목 공부할 때 나오는 애라서 그래. 봐봐. n 플러스 1번째 항이 PAN 플러스 Q 꼴일 때. 요겁니다. 봐봐. 얘가 없으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있고. 얘가 없으면 무슨 수열? 등차수열.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지. 근데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인데?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입니다. 됐죠? 그럼 내가 이 수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 봐봐. 내가 어떤 수열을 써볼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은 9고요. 네 번째 항은 27, 다섯 번째 항은 81인 수열을 써볼 거야. 느낌 오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죠. 괜찮아요? 돌립죠 이제 슬슬. 근데 문제는 봐봐. 1, 3, 9, 27, 81이라고 쭉 나열했을 때 이거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맞아? 이 수열의 규칙도 말할 수 있지. 그럼 잘 들어. 내가 여기다가 2를 더함. 그럼 뭐가 돼? 내가 여기다 2를 더함. 몇이 돼? 내가 여기다 2를 더하면 여기다 2를 더하면 여기다 2를 더하면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냥 수열이지.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다음에 누가 오는지 너네 규칙 말할 수 있어? 있어? 어떻게 말하면 돼? 3의 5제곱에다가 2를 더한 값인 거지. 맞아? 그 다음은 3의 6제곱에다가 2를 더한 값이겠지. 그럼 우린 이 수열의 일반항 말할 수 있지 사실. 그럼 내가 이 수열을 편의상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표현을 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3의 n-1제곱 더하기 2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비는 아니야. 됐음?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라고. 어떤 수열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일정한 수를 곱해 혹은 일정한 수를 더해. 그래서 만들어진 이 숫자들도 우리는 분명히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음?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봐봐. 첫 번째, 다음 수열의 일반항이 궁금합니다. 이거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할래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거 모양 변형을 좀 해주셔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봐. an 플러스 1 편의상 여기 더하기로 쓸게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 보였을 때 일단 뭐 할 거냐? 요런 모양으로 바꿀 거야. 자, 전개하면 pan 같은 거 맞지? 됐어요? 그럼 요 네모 자리에 누가 왔을 때 얘랑 같은 식이 될까? 이렇게 해서 만들 거야. 왜? 이렇게 식을 만드는 이유 두 번째. 여기 n번장에다가 누구 더했고 n 플러스에다 누구 더한 거에다 계속 일정한 수 p를 곱했잖아. 그럼 이때 an 플러스 네모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누구야? p일 거야. p를 곱하면 다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an 플러스 네모의 일반항을 찾고 넘겨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n번장 일반항을 말할 수 있음. 자,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자, an 플러스 1번째 항이 2 곱하기 an 플러스 3일 때. 자, 편의상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얘를 이런 모습으로 바꿔야 돼. 자, n 플러스 1번장에다가 누구를 더한 값이 2 곱하기 an 플러스 k랑 같을까? 자, 모습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다시 돌리면 얘가 나와야 되죠. 자, 전개해봐. 몇이야? 2an 나온 거 맞지? 이 전개하면 몇이야? 2k죠. 얘가 넘어가면 그냥 k가 되지. 그럼 k 자리에 누구 넣으면 3을 대입해서 쓰면 위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일 거야. 됐음? 식변형을 한 이유 뭐 때문에? 자, 다시 n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항 쭉 수가 나열되어 있음. 거기에다가 3을 더해. 첫 번째 항에 3 더해. 두 번째 항에 3 더해. 세 번째 항을 3 더해. 그러면 나오는 값 얘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온 이 수열을 우리가 편의상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표현을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bn 플러스 1 2 곱하기 b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bn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몇인? 2인. 그럼 우린
bn의 일반항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그럼 b1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여기 있네요. 1 넣어서 나오는 값 첫 번째 항에다 3을 더한 값 첫 번째 항 1이니까 3 더한 값 누구? 4가 되겠네. 됐죠? 그럼 얘가 누군데? bn. bn이 뭐야? an에다가 3을 더한 값. 걔가 bn인데 얘 일반항이 4 곱하기 2의 n-1제곱이래. 그럼 결론 n번째 항은 뭐가 된다? 4 곱하기 2의 n-1제곱에다가 3을 뺀 값이겠다. 참고로 지수 정리까지 해주면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3을 뺀 값. 그게 다음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됐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건데 이거를 이 정도만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잘 안 나올 거거든. 됐죠? 하나 더. 만약 이런 게 여러분들 고등수학과 수학 1 과목에서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5번째 항을 구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뭐 하면 돼? 1 넣어서 2번째 항 찾고 2 넣어서 3번째 항 찾고 3 넣어서 4번째 항 찾고 4 넣어서 5번째 항 찾아. 답이야. 처음에 말씀드렸어.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실제로 너네한테 숫자를 넣어서 경험해보는 걸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내가 다니던 시절도 비슷했는데 그때는 이런 관계식들을 여러 개를 쓴 다음에 외웠어. 내가 알기로 이거 파생돼서 나오는 게 20몇 개까지 됐거든. 21가지인가까지 봤는데 그렇게 파생돼서 외웠던 것들을 지금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넣어서 봅니다. 대신 자주 쓰이는 거 요 3가지. 등차도 등비도 아닌 변수를 더하거나 변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PAN 플러스 Q꼴. 요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해서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그 어렵냐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냐라고 하면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총 3가지거든. 딱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된다는 건데 이 유형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가만 보자. 여기 교재에는 그 적절하고 좋은 표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기할 겁니다. P1이 참이고 P2도 P1이 참이면 P2도 참이다. P2가 참이면 P3도 참이다. P3이 참이면 P4도 참이다. 그래서 Pn-1이 참이면 Pn도 참이다. 그런데 P1이 참이다. 그러면 결론. 모든 Pn은 다 참일 겁니다. 됐죠? 이런 느낌인 거야. 다시. P1이 만약 참이잖아? 1 대입한 값이 참이면 2 대입한 값도 참이래. 2를 대입한 값도 참이잖아? 그럼 3을 대입한 값도 참이래. 3을 대입한 게 참이잖아? 그럼 4를 대입한 것도 참이래. 그럼 Pn-1을 대입한 것도 참이잖아? 그럼 Pn을 대입한 값도 참이 나온대. 라고 했을 때 만약 P1이 참이었다면 그럼 P1이 참이니까 P2도 참이고 P3도 참이고 P4도 참이고 다 참인 거지? 맞아? 모든 Pn은 다 참일 거야. 맞아 틀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 자,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때 쓰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을 할 때가 있어. 증명의 종류가 2종류거든요. 직접 증명이랑 간접 증명.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쭉 말하면서 얘기하시면 돼. 거봐 되잖아 하시면 되거든. 간접 증명은 뭐냐면 진짜 넣기 힘들 때, 일일이 다 넣어보는 게 불가능할 때, 그때 이제 간접 증명을 씁니다. 간접 증명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너네가 이미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거든. 그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배운 적이 있음. 고1 때. 두 번째, 그때 같이 배웠어요. 귀류법. 귀류법 증명법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 그러니까 얘가 참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을 거야. 어릴 때. 잘 생각해봐. 나는 남자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어. 이거 증명해보래. 그럼 내가 직접 증명할 수 있지. 아 왜요? 직접 증명할 수 있지. 근데 직접 증명하기 좀 그렇잖아. 신고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해? 간접 증명하는 거죠. 간접 증명. 어떻게 간접 증명해? 주희야 우리 주말에 같이 목욕탕 갈래? 바로 신고할 거 아님. 됐어? 왜? 저 새끼 남자잖아. 그래서 결론. 왜 신고하는 거야?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럼 난 여자라고 해볼게. 이따 화장실 가서 얘기 좀 해. 바로 신고하겠죠. 네. 이유는 여자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님.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관찰한 다음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류법.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바로 뭐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1 넣었을 때 참이면 2 넣었을 때도 참인지, 2 넣었을 때도 참이면 3 넣었을 때도 참인 건지를 계속 관찰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n-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참이면 n 넣었을 때도 참인지를 관찰할 거야. 됐음? 그래서 1 넣었을 때 값이 참인지를 확인해. 1 넣은 게 참이었어? 그럼 2 넣은 것도 참일 거야. 2를 넣은 게 참이야? 3 넣은 것도 참일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도미노처럼 생각하시면 돼. 도미노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n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n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진다라고 해볼게.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지겠지. 됐음? 이렇게 말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 사실 고등 과정에서 이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과정은 문제 푸는 용도 외에는 딱히 의미가 없어. 실제로 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된 내용들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연유가 좀 불분명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증명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익혀놓으시는 게 좋겠고, 실제로 얘가 빛을 발하는 건 대학교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상황에서 증명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딱 고등 과정에 맞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고 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뒤에 있는 대표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유형이 3개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이거거든. 등식으로 표현된 증명입니다. 자, 봐봐. 요거 볼게.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달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n제곱까지 더했어. 이거 뭔데? 공식이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너희 공식 외웠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끝. 됐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항상 참인 명제만 줘. 거짓인 걸 주고서 왜 거짓인지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 참인 명제만 줄 거고 이게 왜 참인지 네가 한번 다시 답습해봐 정도의 문제만 냅니다. 두 번째, 실제로 내가 얘를 증명해 드린 적이 있죠.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 안 했다고. 뭐 했어? 다 써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고 혹은 빼서 이 과정들 소거시키고 나온 값들을 보여줬거든. 마찬가지. 원래 그렇게 증명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새로운 증명하는 방법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좀 사설이 길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지 내가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고. 그럼 모든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누구? 1부터. 그럼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좌변은 뭐가 돼? 1이 되죠. 그럼 우변은 n자리에 1 넣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몇이야? 1 맞네? 그럼 1 넣었을 때 등호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됐음? n에다 1 넣었을 때는 참입니다. 됐죠? 맞습니다. 그럼 n자리에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1제곱 2제곱 더한 값이니까 좌변은 5가 되겠지? 그럼 우변은 6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약분하면 같은 값 맞아요? 맞네. 그럼 2 넣어도 참입니다. 그럼 3도 넣어볼게요. 뿅뿅 맞네요. 4 넣어볼게요. 뿅뿅 맞네요. 5 넣어볼게요. 뿅뿅 맞네요.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계속 때려박아서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쳤지. 됐음?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쉽게 도미노처럼 첫 번째 도미노 쓰러짐, 두 번째 도미노 쓰러짐, 세 번째 도미노 쓰러짐. 됐어? 4 넣었을 때 나오니까 참이네요. 성립하네요. 네 번째 도미노 쓰러짐. 그럼 이걸 도미노를 다 쓰러뜨릴 거 하나씩? 아니야. 이렇게 하자고. 일단 첫 번째.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됐죠? 그래서 n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럼 그때 좌변은 등호 왼쪽이죠. 1이 되고요. 우변 오른쪽이죠. 등호 오른쪽은 6분의 1 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 나오는 거 확인됐네. 됐죠? 그럼 n이 1일 때 다음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2 넣어봐? 아니야. 2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야. 두 번째. n에다가 k라는 자연수를 대입할게. 그래서 n에다가 n에다가 k가 아니라 n자리에 k라는 어떤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n이 k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 거야. 됐음? 성립한다는 거 안 나는 거 나도 몰라. 근데 이제 성립한다면 만약을 갖고 오는 거야.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k제곱까지 더한 값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n자리에 k라는 자연수를 딱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랑 얘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같다고 가정한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해줘야 돼.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처음에 썼던 요 파란색 줄이 이렇게 되겠지?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원래 k제곱까지 더한 거였는데 똑같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바뀔 거고 우변도 마찬가지. 원래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로 써 있었는데 여기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보이겠지. 어차피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는 계속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여?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우변을 좀 정리해 볼게. 자, 여기 6으로 통분해주면 6분의 봐봐. k 플러스 1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k 플러스 1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내면 남은 건 k, 2k 플러스 1 남고 여기는 6에 k 플러스 1 하나 남는 이런 상황일 거야. 됐죠? 자, 식 정리를 좀 해줍니다. 계속 요식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는 2k 제곱, 그 다음 전개하면 k니까 더해서 7k, 그 다음 나머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2k 제곱 플러스 7 됐죠? 됐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6 어디 갔지? 6이죠, 6.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순간 멈췄어. 그러면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하고 2K 플러스 3으로 되죠. 맞아? 아니 맞잖아. 여기 7이니까 여기 하면 4하고 여기는 3, 7. 됐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얘를 쓰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음. 보여? 그럼 봐. 내가 n자리에 K라는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 몰라, 둘이 같겠지. 문제에서 같다고 하니까 그래 같다고 한번 해줄게. 같다고 났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버리면 좌변은 이렇게 표현될 거야. 맞아? 그래서 우변 정리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맞니? 자, 그리고 얘를 원래 있던 문제랑 비교해봐. 우리 그럼 여기 좌변 봐봐.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 거지. 그럼 우리 요 n 대신에 누구 넣었을 때 값을 보는 거야? K 플러스 1 넣었을 때 값을 보는 거네. 받아들여? 그때 오른쪽에 나온 이 식을 볼게. 얘는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값이야. 맞아 틀려? 맞지? 이게 어떻게 나왔어? K 넣었을 때 참이라고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 봤더니 n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같은 거네요 라는 게 보여. 받아들일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뜻?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식을 정리했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등호가 성립하더라고. 됐음?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n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식을 변형해 봤더니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하더라고. 근데 1 넣었을 때 성립했잖아. 맞아? 그럼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며. 1일 때 성립했잖아. 그럼 2일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2일 때 성립했으면 3일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 다 되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그래서 결론.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야. 됐죠? 다시 우리의 의문은 이거야. 도미노를 예를 들어 볼게.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됐음? 이거야.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그 뒤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질까? 를 관찰한 거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게 보일 수 있게 내가 만들어만 준다면 K번째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네. 근데 1 넣었을 때 성립했네. 그럼 2 넣어도 성립하겠네. 그럼 2 넣었을 때 성립하면 3 넣어도 성립하겠네. 그럼 모든 자연수 다 성립하겠네. 라고 얘기한다고. 됐음? 그래서 뭐가 중요한 표현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을 때. 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습니까? 1제곱부터 K제곱까지 더한 거였잖아. 근데 우린 뭐가 보이고 싶어? K 플러스 1 넣었을 때가 궁금하거든.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니까. 됐음? 됐어요? 그래서 결론.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 됐습니까? 그럼 이걸 다 써야 돼. 자, 그럼 밑에 봐봐. 유제 문제 1번. 자, 다시 봐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고 싶다고. 모든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자연수의 제일 작은 애 누구? 그럼 n자리에 1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이때 좌변 왼쪽은 뭐가 돼? 1만 남지. 우변 오른쪽은 뭐 돼? 1이네. 그럼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됨. 같은 게 확인이 됨. 됐어?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n자리에 임의의 자연수 k를 대입해서 그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됐음? 그러면 우리가 등식은 쓸 수 있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의 k 빼기 1제곱까지의 합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까? 받아들여?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참이니까. 맞아? 그래서 우린 뭐해? k 플러스 1일 때를 관찰하기 위해서 양변에 2의 k제곱을 똑같이 더할게. 됐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제곱해서 2의 k 빼기 1제곱 더하기 2의 k제곱까지. 그 합은 2의 k제곱 빼기 1 더하기 2의 k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k제곱 빼기 1이 되겠지. 지수법칙 2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거든. 받아들여? 됐음? 나 지금 뭐 한 거야? 양변에 그냥 같은 수를 더하기만 한 거야. 그럼 어차피 내가 성립한다고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똑같은 수를 더한 값도 같을 거야. 그리고 얘를 비교해 보면 원래 문제 좌변 봐봐. 뿅 누구까지 더했어? 2의 k제곱까지 더했지. 이건 n자리에 누구는 값이야? n 플러스 1는 값이죠. 받아들여?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값이 얘잖아. 그럼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얘 나오는 거야? 맞네? 그럼 나는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식을 요렇게 변형해 봤더니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더라고. 그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봤더니 성립하네. 근데 1 넣었을 때 됐잖아. 그럼 누구도 된다? 2 넣어도 된다. 누구 넣어도 된다? 3 넣어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 n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죠.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됐어요? 밑에 있는 유제 2번 문제 해봐. 봐봐. 가이드 보여드림. 뭐부터 해야 돼? 모든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자연수의 누구는 값? 1는 값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돼. 당연히 성립할 거야. 참인명제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해?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일단 식을 써. 그리고 이 식에다가 네가 적절한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야. 어떤 짓을 하면 될까? 봐봐. n자리에 K 넣었을 때 좌변을 보면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면 2k 빼기 1, 2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값이잖아. 그게 누굽니다 쓸 거 아니야. k로 바꿔서. 그리고 나서 네가 뭐 할 거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할 거거든. 계속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을 더한 값이 나오면 돼. 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1을 더해주면 돼. 됐음? 왜? 얘를 더하면 얘부터 얘까지 더한 값, 요 n자리에 누구는 값, k 플러스 1는 값이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양변에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n자리에 k 플러스 1는 값이 보이게 만들어야 돼. 누구를 가지고? k 넣어서 나온 이 등식을 가지고. 됐어?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내가 이 식을 변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대입한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도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거든. 됐음? 무슨 뜻이야?
K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진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거든. 됐음?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으니까 그 뒤에 있는 도미노는 계속 넘어질 거야. 그래서 다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 받아들여? 그래서 양변에 얘를 더한 다음에 식 정리를 해주시면 당연히 원래 있던 요 식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값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왜 동일하게 나와요? 참인 명제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 그러므로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수행평가로 나온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이 요거야. 등식 표현. 그럼 문제 이거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표현 나옵니다. 대표 유형 2번이죠. 원래 3개 유형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식일 때 그리고 지금 부등식일 때 보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세 번째 유형은 217페이지에 13번에 있어. 배수 문제. 배수 문제거든. 근데 등식 부등식 정도만 일단 해주시면 배수 문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 문제, 대표 문제 2번 한번 볼 거예요.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봐. 얘도 아까랑 똑같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말해달래. 그럼 네가 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자연수 한번 넣어봐. 돼, 안 돼? 성립하니 안 하니?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 거 넣어봐. 성립하니 안 하니?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인 거야. 그럼 모든 수를 다 넣어야 돼? 그건 너무 힘들다고. 그럼 뭐해? 일단 내가 적당한 자연수 k 넣었을 때 이거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그리고 뭐 해줘?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지를 네가 만들어서 보여주면 돼. 그러면 거봐, 다 되잖아. 그럼 다 되는 참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봐봐. 너네 이 생각해봐. A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B보다 작대. A라는 애가 B보다 작대. 근데 이 B라는 애는 C보다 작대. 됐죠? 다시 A가 B보다 작대. 근데 B가 C보다도 작은 거였어.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뭔데? A가 C보다 작은 거야. 당연히. 받아들여? 이 표현을 우리가 쓸 겁니다.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작은 거지. 무슨 고민이 필요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부등식을 풀 때 등식은 사실 얘랑 얘가 같은 거야 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안 나오거든. 근데 부등식은 나와. 부등식은 나와. 그래서 이 부등식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볼 겁니다. 자, 봐봐. 두 번째 문제. 문제를 푸는 패턴은 비슷해요. 근데 중간에 이런 게 하나 나올 거야. 당황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 자, 일단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야. 다시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n자리에는 5, 6, 7, 8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1, 2, 3 넣고서 안 돼요 이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됐죠?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내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보고 싶음. 그럼 나는 모든 자연수를 넣을 거야.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구? 5. 그럼 n이 5일 때를 한번 관찰해 볼게. n이 5일 때. 그럼 이때 좌변이죠. 됐죠? 좌변 2의 5제곱 몇이야? 32가 될 거고, 우변이죠. 5의 제곱이니까 몇이니? 25겠죠? 그럼 당연히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음. 됐죠? 가장 작은 수 넣었을 때 된다. 그럼 6 넣었을 때 돼? 7 넣었을 때 돼? 이걸 다 보는 게 힘드니까 두 번째로 뭐 하겠다? n자리에 k라는 자연수를 넣어볼게. 당연히 k는 누구야? k는 누구야?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됐어? 그럼 n이 k일 때 일단 나도 모르니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 부등식 성립하나 봐 라고 일단 가정해 놓을게. 그럼 쓰면 이렇게 되겠죠?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큼. 됐습니까?
그럼 다음 부등식은 참인 겁니다.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 우리의 목표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이 왔을 때가 관찰하고 싶은 거라고. 맞아? 그럼 K 플러스 1이면 여기 좌변 뭐가 돼? 2에 K 플러스 1제곱 돼야 되지. 맞아? 근데 내가 아는 등식은 여기까지, 내가 아는 부등식은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오게 만들고 싶어. 뭐 하면 될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 양변에 2를 곱하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2의 K 플러스 1제곱이 2K제곱보다 커요. 됐음? 여기까지 괜찮아? 자, 봐봐. 우리가 한 건 이거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부등식을 썼어. 근데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관찰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 값 2에 K 플러스 1제곱이 오도록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그냥 쓸 거야. 그럼 여기 K 플러스 1 나왔네. 맞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겠지. 받아들여? 왜?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일 건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 이거 부등식 성립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요 우변 있지. 여기 우변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값. 그럼 뭐가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됐음?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는 여기는 2K 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의 대소를 비교해 볼 거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됐음? 됐어? 갑자기 왜요? 라고 하면은 보여드릴게 정리해서. 갑자기 여기 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해서 나온 값이랑 여기 2를 곱해서 나온 좌우변에서 이 우변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해 볼 거야.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야 대소 어떻게 비교하니? 대소 비교 어떻게 하니? 빼보면 되잖아. 빼서 양수면 앞에 게 큰 거, 음수면 뒤에 게 큰 거 아님. 그래서 뭐해? 대소를 비교해 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뺍니다. 이 K제곱에서 뺍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뺀값. 빼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뭐 있어요? 판별식 보면 되지.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됐죠? 판별식 0보다 큰데요? 그럼 이거 0만 되는 값 두 개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잖아. 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판별식을 보거나 혹은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 주시면 돼. 왜? 이참수니까. 꼭지점의 K좌표 누구? 1. 됐죠? 얘는 1을 기점으로 좌우가 됐지. 참고로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 K에 1 넣으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2. 됐죠? 선생님 그럼 K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인데요? 에이 무슨 말이야. 우리 K 누군데? 5보다 큰 놈들만 볼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K 범위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될 거라고. 5 넣으면 몇 나와? 몇이요? 14. 그럼 얘는 결론 다 0보다 어떤 애들 나와? 큰 애들 나오는 거지? 받아들여? 아닌데 음수 나올 때 있는데요? 아니야. 우리 K 5보다 클 때만 봐. 그럼 5보다 클 때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온다고. 그럼 0보다 큰다는 건 무슨 뜻? 둘이 뺐는데 0보다 커요?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앞에 게 더 큰 거라고. 누구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맞아? 그럼 이 K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큰 거야. 받아들여? 그럼 결론. 이 K 플러스 1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거잖아. 그럼 뭔데?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게 내 눈에 보이네. 받아들여?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관찰해 본 결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됐죠?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겠네요. 끝이야.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요 표현.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렇게만 줬는데요. 맞아. 얘하고 우리 명제에 있던 우변의 k 플러스 1 대입한 값하고 대소를 비교해 본 거야. 됐음?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데 B, C 비교했더니 어머 B가 더 작더라? 그 말은 무슨 뜻? A가 C보다 더 작겠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은 거잖아. 여기선 큰 거잖아.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등호 성립하는 거 맞네요. 해서 증명이 완료됐습니다. 됐죠? 또 등식이랑 다른 점. 대소 비교를 한번 해야 돼. 종현아 괜찮아? 건강하니? 일찍 왔어요. 새벽같이 왔어요. 너네 눈 떴을 때 이 친구 벌써 와 있었어 학원에. 자 넘어갑니다. 느낌이 와? 안 와? 그냥 넌 씹으려라 난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럼 봐봐. 밑에 문제 요거 하나만 더 풀고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h가 0보다 클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조건 안에서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수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타임이요. 잠깐만요. 자, 왜 이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좀 크게 놓고 봐야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h가 0보다 큰 범위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문제 한번 집중해 줄래요? 자, 할 수 있다. 본고 시그니처예요. 이렇게 잡는 거. 자, 할 수 있다. 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눈치 너무 본다. 속상해. 자, 봐봐. h가 0보다 클 때야.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거든. 그럼 자, 모든 자연수 n인데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n자리에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구 넣어볼까? 2 넣어볼게요. 그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요. 좌변. 부등호 왼쪽은요. 1 플러스 h의 제곱이라고 표현될 거고요. 부등호의 우변은요. 1 플러스 2h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요? 자, 과연 왼쪽이 더 큰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좌변을 전개해보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머, 1 더하기 2h 똑같은데 여기 h 제곱이 더 추가됐네. h 0보다 큰 수렴에? 그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럼 왼쪽이 더 큰 거 맞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2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립한다. 그 과정은 요 밑에 있습니다. 직접 넣어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 내가 n자리에 k를 대입해서 당연히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f예요. if. 얘가 된다면. 그러면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는 말일 거야.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말일 거야. 그리고 우리 머릿속엔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자리에 k 플러스 1이 왔을 때도 되는지만 관찰하면 되거든. 그럼 n자리에 k 플러스 1이 오는지 관찰하고 싶어. 요 자리에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 왔으면 좋겠어. 양변에 뭐 해주면 될까? 1 플러스 h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왜 하필 얘를 곱해요? 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주면 이쪽으로 쓸게.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제곱이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값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h는 0보다 큰데 1에다가 h를 더한 값이니까 0보다 큰 수, 양수일 거야. 곱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거든. 자, 그래서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호랏! 그때 관찰하는 건 뭐다? 요 부등식 우변 여기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해서 나오는 값 어떻게 나와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h가 되겠죠? 맞아? 우리는 뭐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있는 이 친구랑 1 플러스 kh의 1 더하기 h를 곱한 값이랑 저기 문제에서 준 명제 우변에 있는 1 플러스 nh 자리에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1 더하기 k 플러스 1h를 곱한 값의 대소를 비교해 볼 거야. 갑자기요? 왜? a가 b보다 작대. 근데 나는 이 b가 c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해 주면 당연히 a가 c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 둘의 관계를 말할 수 있거든. 됐음? 그래야 n 대신에 k는 값이 성립했을 때 그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도 성립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봤어요? 납득이 돼? 논리 과정이야. 자, 그래서 둘이 뭐 해줘? 빼버리면 되지 뭘. 자, 전개해서 여기 봅니다. 1. 여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은 h. 여기는 kh. 그럼 뭐야? 1 플러스 k의 h. 그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kh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요. 1 플러스 kh 더하기 h네요. 이거를 서로 빼는 거네. 이렇게. 그럼 빼주면 1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KH도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아니 뭐 H도 없어지는데 뭐야 이거 누구 남어? KH 제곱인데 잠깐만 H는 0보다 큰 건데 제곱했고 K는 누구였어? 2보다 큰 수인데 곱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0보다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가 더 크네요. 누구보다? 여기 있는 1 플러스 k 더하기 1의 h보다. 됐음? 크다는 거 확인이 됐네. 그럼 우리가 결론을 말해보자. 당연히 얘가 이것보다도 더 크겠지?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제곱이 1 더하기 k 플러스 1h보다 클 거야. 그럼 결론. n자리에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내가 식을 적당히 변형했더니 이런 부등식 관계를 말할 수 있었어. 얘는 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 됐죠? 그래서 n자리에 k 플러스 1로도 성립하는구나. k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로도 성립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가장 작은 2일 때 성립하는 거 알았지? 그러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하겠습니다. 하고 증명 마무리한 거야. 납득이 돼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보이겠어요? 예원아 괜찮아? 솔직히 말해줘. 너의 마음을. 괜찮아. 말해줘. 괜찮아. 말해봐. 울지 말고 말해. 할 수 있겠어요? 뻥치지 마. 야, 씨, 뻥치지 마. 아, 진짜로.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증명하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는 이 과정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도미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돼. 가장 작은 자연수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 확인해 보고 임의의 K 넣었을 때 성립이 된다면 K 플러스 1로도 성립이 될까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다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수학적 귀납법은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등식 하나 받고 부등식을 하나 받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 3번째는 도대체 뭔데? 별거 없겠구만 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217페이지에 보면 13번 문제 배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배수 문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아니 유형이 3개 있는데 2개를 쓰면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 거잖아. 깔끔하게. 뭔지 알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좋아요? 싫어요? 마지막 문제 싫어요? 더 하고 싶다고? 안 돼. 이거 마지막으로 할 거야. 아저씨도 지금 가야 돼 이제. 안 돼. 더 못 해줘. 미안해. 더 못 해. 안 돼. 여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자. 진짜. 미안해. 나 더 못 해줘. 나도 뒤에 일 있어. 뭔지 알지? 저기나 미안해. 혹시 수업 있어요? 몇 시에? 무슨 수업이요? 왜요? 야,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13번이죠.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9n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모든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1을 넣어봐. 됐죠? 1 넣으면 몇이야? 9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몇이니? 8 맞지? 그럼 8의 배수잖아. 가장 작은 자연수 넣었을 때 8의 배수인 거 확인했음? 그럼 두 번째. n에다가 k 넣었을 때 k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그때 이거 8의 배수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9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8의 배수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8m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m은 누군데? 자연수. m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야? n 자리에 누구 넣은 값? k 플러스 1 넣은 값이 필요한 거잖아. 맞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은 k 넣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한 거였거든? 그럼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버려.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한다? 아니 씨 아까는 양변에 누구를 곱했잖아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지금은 8의 배수니까 그럼 양변에 똑같이 9를 곱했어.
그럼 9, 8m 뭐 이거 갖고 뭐 8의 배수? 8의 배수가 꼭 순서대로 이쁘게 8 나오고 그 다음 16 나오고 24 나오고 이런 패턴은 아닐 수 있거든.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여기다 는값을 볼게. 얘를 네가 아는 이 등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됐어? 등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요? 9의 n제곱은 8m 플러스 1과 같잖아. 그럼 여기 있는 k죠. 미안해. n이 아니라 k였죠. 그럼 여기 있는 9의 k 플러스 1제곱은 9 곱하기 9의 k제곱 빼기 1인데 우리가 얘를 8m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8m 플러스 1 빼기 1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9, 8에 72m 더하기 9 빼기 1인 거 아니야? 그럼 72m 플러스 8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8 앞으로 묶으면 9m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다시 9k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라면 9k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8의 배수로 표현이 가능하네. 됐음? 그러므로 얘는 모든 실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딱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됐죠? 유형 세 가지를 다 관찰해 봤습니다. 중단원 연습 문제는 아니고요. 앞에 있는 유제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상학함수 들어갑시다. 수고했어요.